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2010년도 정말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2011년이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 최근 4년 중에서 빨간 날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4일이나 쉬는 날이 많은 건데요. 때문에 2011년에는 징검다리 연휴를 기회로 여행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내년에도 원화 강세는 이어지고 여기에 더해서 징검다리 연휴까지 껴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덕택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찍었고요. 대한항공 역시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하락 반전을 한 상태인데요. 북한의 NNL 부근에서 포사격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출렁거렸었고 아직도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을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 연평도 학습 휴가 때문일까요? 오늘 11시 구간 북한에서 포탄을 쐈다는 소식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밀리며 196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측 해역에 떨어진 데다 통사훈련으로 보이면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196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4포인트 하락한 196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출발은 파란불을 켜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이 개선되면서 장중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1970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는데요. 11시 40분간의 하락으로 흐름 바꾼 이후에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60포인트 초반에 머물면서 0.03%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오늘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562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900억 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프로그램 중에서 매도가 좋게 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는 3,000개 가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어서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흔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닥 파란불이 들어온 이후에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7포인트 하락한 50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50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507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북한 리스크 지수가 꺾이면서 503포인트인 5일선을 지지하면서 현재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81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20억 원, 외국인이 8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북한발 리스크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8원 35전 상승한 113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38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에 장중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1145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내고 물량이 축소되면서 오늘장 114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떨어지면서 오늘 방위산업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스페코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위다스가 3.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EM코리아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차트상에 보이는 나머지 종목들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어제 소폭 조정받았던 자동차 관련주 신차 기대감으로 오늘장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품주인 대성 엘텍과 제형 솔루텍은 14.9% 이상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미디어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CJ그룹의 미디어 계열사 통합법인인 CJ EMM이 오늘 사업 비전 등을 제시하면서 관련 종목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온미디어가 10%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인터넷도 8% 급등하고 있고요. 엠넷미디어 10%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국내 정부가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늘장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오션이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옴니시스템과 일진전기, 일진홀딩스가 모두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콤과 PS대 모두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효과와 함께 게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장 강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M게임이 8%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임들도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손오공과 액토드스포트 모두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북한의 포사격 소식으로 시장이 잠깐 흔들렸었는데요. 북한 NNL 해역 안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증시는 크게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4일에 있을, 그러니까 목요일에 있을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또 금통일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게 깔린 것 그리고 연고점을 눈앞에 둔 부담감 역시 시장에는 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일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 종목은 삼정 P&A라는 종목인데요.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251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신 가격대가 6만 원이고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결정이 났는데 47,700원 선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2만 원 정도 가까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권리락이 또 발생이 됐고요.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의 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유상증자를 받으실 거면은 일단은 그 주주 배정으로 이제 받으실 텐데요. 예. 일단은 그 최종 확정가가 좀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5만 원 아래로 이제 5만 원, 4만 원권에 이제 그 주가가 머물러 있다면은 일단은 저는 한번 청약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 포스코가 60% 이상 최대 주주로 이제 지금 있는 종목이고요. 예. 그 철강 원자재 뭐 포장이라든지 그런 관련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강주에 대한 철강 업황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이 또한 이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또한 그리고 포스코가 최대 주주로서 그에 따른 이제 상승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현 시점에서 지금 주가 가격은 64,000원대지만 그 유증 가격이 5만 원 아래라면 일단 좀 그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게 되면 이제 주주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받는 게 괜찮겠다. 받는 그렇습니다. 것도 괜찮겠다라는 예. 말씀이십니다. 예,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TX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35,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2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손실폭이 좀 크신 상태고요. STX 엔진을 35,000원에 20% 갖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지 3914님께서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먼저 지금 힘드시겠지만요. 저는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신다면 OCA 같은 종목도 그 업황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가 일어났지만 최근에 뭐 주가 반등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심화가 되면서 뭐 조선업이라든지 뭐 기계업종이나 뭐 그쪽에서 이제 꼭 그 하락폭이 좀 심화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안정이 있고 기관 쪽에 매수세만 어느 정도 들어온다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거의 이제 그 상위권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현대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쪽에 엔진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신다면은 조선 수주가 좀 많이 증가를 한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앞으로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을 조금 이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주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좀 너무 가파르게 일어나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의 손실폭이 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버티기 좀 힘든 구간이시겠지만 예. 일단은 저는 지금 121선 이탈한 상황에서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한 27,000원권에서 추가 매수 한 10% 정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TX 엔진 봤고요. 이번에는 실리콘웍스 보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서 연말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들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리콘웍스를 31,700원에 가지고 계신 분, 비중은 20% 정도라고 하시고요. 올 연말까지 반등이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089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기관 쪽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쪽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도 그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실리콘웍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등폭이 얼마나 나와줄지는 일단 미지수지만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지금 기관 쪽에서 너무 그 매도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앞으로의 뭐 상승 모멘텀도 실리콘웍스 부분에서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패드 발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도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따른 실적 그 개선 추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 기관 쪽의 매도가 너무 크게 출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그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외환은행을 10월 초에 13,650원에 매수를 했고요. 손절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고 문의하신 분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40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인수설, 예, 외환은행은 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외환은행이 그동안에 좀 강점으로 부각이 됐던 부분이 이제 M&A 부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호재가 지금 사라지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쪽에서 좀 강력한 매도가 지금 추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너무 큰 폭의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현 시점에 지금 종목에 대한 비중이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매수 가격은 13,650원으로서 일단은 고점이시긴 하지만 현재 지금 단기 낙폭 과대 시점이 있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120만 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저는 권해드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은 일단은 매수를 하시고 나서 좀 단가를 낮추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그 큰 폭의 하락을 했다면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꼭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그 집중을 하셔가지고 현재 시점 오늘 지금 아래꼬리 단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한 1,900원이나 한 1,800원 아래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은 저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가지고 일단은 좀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시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11,500원 정도까지 일단은 그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지금 당장에 좀 매도를 할 필요는 없겠고 오히려 네, 좀 가지고 계신 돈이 있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일단은 예, 그렇죠. 11,000원 아래에서 사셔가지고 11,500원까지 일단은 수익을 챙기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권이 생기시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은행 봤고요. 이번에는 남해화학을 살펴드릴게요. 남해화학을 17,224원에 90% 가지고 계신 분. 예. 소위 말하는 그 물타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되는지가 알고 싶다고요. 522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2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힘듭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힘드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뉴스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뭐 비료주에 대한 수혜라든지요.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지속적인 성장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목을 하실 때는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투자 방법이 이제 수급이거든요. 첫 번째 수급이 좋지 못한 종목은 아무리 뭐 지금 현재로서 뉴스가 좋게 나오고 공시가 좋게 나와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현재 일단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요. 지금 21선의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를 못 하고요. 얼마 전에 2만 원 돌파 시도 나왔었죠. 근데 못 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일단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 일단 현재로서 너무 수익을 추구하시고 목표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일단은 너무 일단 저는 비중이 크신 만큼 일단은 비중을 한 20-30% 정도까지 좀 줄여놓으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닥권이 현재 17,000원대 초반에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한 후에 17,000원에 지지가 다시 있다면은 그때 나머지 비중을 들어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광토건을 살펴드릴게요. 777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3,650원에 4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은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은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요. 예. 지금 재무제표를 보신다면 3분기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단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들고 가시면은 좀 안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11월 달에 또 차입금 증가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빚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은 오히려 안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저는 좀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어저께죠. 21선의 돌파가 있었습니다. 21선의 돌파가 있었는데 21선이 다시 이탈이 되면은 손절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600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비중 한 20% 정도 줄이시고 나서 일단 최종 손절은 3,45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대우건설이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오늘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서 연내 인수 목표로 인수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대우건설이 오늘 4% 오르고 있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2,900원 선입니다. 오늘 대우건설 문의하신 분은 0004님이시고요. 11,000원에 20%, 11,100원에 20%를 가지고 있는데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올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외국인이 12월 달부터 좀 가파르게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약화가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매도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너무 상승폭이 크고 있고요. 근데 이제 호재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수급도 지금 좋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좀 강력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22만 주에서 시티그룹 쪽 창구에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저는 13,000원의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만 이제 고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분이시라면은 일단은 13,000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13,000원 이상에서 매도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는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켜보셨다가 그 가격대에 이제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시면은 나는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봤으면 좀 팔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 가격권이 13,000원 이상에서 좀 드신다면은 좀 파시고 나서 다른 종목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은 건설주에 대한 시각이 어떠신가요? 긍정적이신가요? 네, 지금 최근에 지표만 본다면은 뭐 미분양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강남 재건축 쪽에서도 10개월 만에 반등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내년에 좀 경기 회복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팽배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챙겨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한 종목을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어저께 오전 방송에서 위클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국내 주택 경기가 좀 활성화된다면은 주택 경기에 대한 매출이 가장 큰 이제 종목들이죠. 현대산업이라든지 기타 보시면 대우건설도 있겠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494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삼성생명으로 고생하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103,500원의 비중이 많으세요. 80% 갖고 있습니다. 10월에 매수를 했는데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단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금 삼성생명을 보신다면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연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103,500원에 80%신데, 좀 힘드신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내년에 좀 금리 인상이 좀 가시화가 되는 시점을 저는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주식으로서 이제 보험주를 조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 어렵지만은 일단 주가가 지속적으로 현재 시점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 좀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 또 강하게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손실을 보시고 굳이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시각 자체를 올해보다는 좀 한 해 좀 미루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처 다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증시전략센터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홍의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에는 흐름이 괜찮았죠. 1970포인트를 터치하고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1포인트 정도 밀려 있는데요. 19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다는 점, 90만 원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예, 대장주 셀트리온이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시총이 4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오늘도 강합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드릴게요. 코스닥은 예, 어제보다 0.9포인트 거의 뭐 종가 수준이네요. 어제 종가 수준 503포인트 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이 사상 최대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서연 제일모직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부사장 30명, 전무 142명, 상무 318명 등 총 490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2009년에 247명, 2010년에는 380명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었습니다.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한 이서연 제일모직 전무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로 서울예고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학교를 나온 후 2002년 제일모직 패션연구소 부장으로 입사해 2005년 패션 부문 기획 담당 상무를 거쳐 지난해 말 전무가 됐고 1년 만에 다시 한 계단 승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장남과 장녀인 이재용 사장과 이부진 사장에 이어 둘째 딸도 모두 승진하게 됐습니다. 또 이 부사장의 남편인 김재열 제일모직 전무도 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부진 사장의 남편인 이무재 삼성전기 전무는 승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산업은행과 미국 GM이 GM 대우차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미국 GM사가 GM 대우차의 주요 채권단에 우선주 상환을 보장하고 GM 대우가 GM의 기술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GM 대우차 장기 발전 방안을 위한 합의서에 최종 합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GM은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 채권자들이 보유한 우선주를 GM 대우차가 상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GM은 GM 대우를 인수한 지난 2002년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와 상거래 채권자들에게 우선주를 부여했었습니다. 우선주의 상환 기간은 2012년부터 시작되며 상환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이번 합의로 산업은행은 GM 대우차 이사 3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매뉴얼을 적용해 국제수지를 새로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IMF가 정한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에 따라 국제수지를 수정한 결과 지난 2008년 57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올해까지 13년째 흑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사상 최대였던 42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는 328억 달러로 크게 줄었고 올해 10월까지의 흑자 규모도 290억 달러에서 231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흑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선박 수출 계산 시점이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내 금 도매 가격은 한돈인 3.75g에 21만 1,200원을 기록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달 24일에 20만 9천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내 금값은 최근 국제 금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도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깼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날보다 $9 90센트 오른 온스당 $1,416 10센트로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비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의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서 금값이 온스당 $1,500에서 $1,600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 봤는데요. 예. 수고하십니다. RNF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8598님, 그리고 대우건설 문의하셨던 분이죠. 3004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증시전략센터로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종목 상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린다고 하죠.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